여러분 혹시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해서 가족과 수다를 떨며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금세 한두 송이쯤은 뚝딱 사라지는데요. 포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여름이 제철인 포도는 달콤한 향과 맛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해 항산화 과일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포도는 예로부터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를 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최근 논문에는 포도를 매일 섭취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 두통, 체중 증가 등 신체의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포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포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포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셨을 때 혹시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처럼 떫은 맛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때문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에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탄닌은 몸속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강력한 작용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물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닌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계 소화기관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와 해산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방약과 상충 효과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약과 포도 역시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의 성분은 칼슘의 배출을 막고 혈압을 내려주며 흡수되고 남은 불필요한 양은 체내에 있는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약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남아있는 고혈압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이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의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와 고혈압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포도를 먹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기 전후 한두 시간 내에 포도 섭취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의 잘못된 섭취법은 포도 껍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혹시 포도 껍질을 빼고 드시나요? 이럴 경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기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포도 알맹이에는 없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이 레스베라트롤은 외부의 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특히 몸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미 악성으로 진행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여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포도 껍질도 같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과일이고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이라서 궁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포도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생각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호흡장애,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기적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역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좋은데요. 따라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과 포도의 카테킨이 만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뇨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촉진하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역시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간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와 수박이 만나면 수박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심장질환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외농업과 식품화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독물질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물질로 말론다이알데하이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이 유독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폴리페놀이 이 두 가지 유독물질이 소화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인 고기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실 때 와인을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과 여름철 기력 보충, 체지방 감소 그리고 노화 방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는 포도 껍질을 버리고 먹는 것이 있었으며 포도와 상극인 음식에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포도와 고혈압 약을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으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가급적 생포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궁합이 좋은 수박, 사과, 육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포도 잘 챙겨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사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사리를 너무 좋아해서 고사리 나물볶음은 물론이고 제주도에 놀러 갈 때면 꼭 고사리 육개장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 장수식품입니다. 고사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죠. 고사리는 간에도 좋은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철분 역시 듬뿍 포함되어 있어 뼈를 강화하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고사리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음식이고 적은 칼로리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사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사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고사리는 저지방, 고섬유질 식품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는 반면 튀김류는 높은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식품인 고사리는 튀김류와 함께 먹으면 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또한 고사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지만 튀김류의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류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튀긴 음식을 피하시고 특히 고사리와 함께 먹는 것은 더욱 더 조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문어입니다. 고사리와 문어는 소화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나쁜 궁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사리가 다이어트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칼로리가 100g당 3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저열량 식품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사리의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장활동을 도와 변비를 해결하니 체내의 노폐물까지 완벽 제거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고사리에는 고품질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문어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문어 자체가 단단하니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고사리도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 시간이 매우 길다 보니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을 가득 드시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지나치게 소화가 어려우면 장에서 탈이 나게 됩니다.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장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소화에 유리한 음식 궁합을 골라 부드럽게 조리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메밀입니다.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전으로 드시기도 하고 메밀가루를 넣고 푹 끓여서 고사리 육개장을 끓여 드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고사리와 메밀은 맛의 궁합은 좋지만
건강에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고사리는 성질이 차가워서 뿌리까지 말려 약으로 처방하기도 했는데요. 불면증 해소와 스트레스로 뜨거워진 머리의 두통 및 화병 치료에도 참 좋습니다. 또 고사리의 차가운 성질이 혈관 속 화끈거리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독소를 빼주는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메밀 또한 열을 내리는 대표적인 차가운 음식으로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차가운 성질의 메밀과 고사리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겨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고사리는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데 제일인 최고의 장수 식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인데요. 고사리에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자체를 활성화시켜주는 핵심 성분인 기능성 다당류와 산성 다당류가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드시면 그 어떤 질환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늘과 고사리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니 면역력을 높이는 데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늘과 고사리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각기병을 발생시키고 온몸 근육의 힘을 풀어버릴 수 있는데요. 고사리를 삶고 쌀뜨물에 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비타민 분해 효소는 열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사리가 분해하는 비타민 B1을 그 이상 한가득 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마늘은 비타민 B1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고사리가 분해하는 비타민 B1 그 이상이 마늘에 들어있으니 전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훌륭한 마늘을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고사리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답니다.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은 물론 근육통까지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고사리 나물과 고사리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도 문어처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이 있지만 돼지고기에는 지방도 함께 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비축하기에 꼭 드셔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이유도 사실 고기를 드시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에너지와 비타민, 무기질을 꼭 챙겨 드셔야만 오래오래 젊고 건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고사리와 돼지고기는 참 훌륭한 궁합입니다. 국내 고사리 생산량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제주도에서는 흑돼지와 고사리를 함께 먹는 요리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돼지고기에는 피로회복에 제일 가는 비타민 B1이 가득하고 고사리의 부족한 무기질을 완벽히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없는 비타민C가 고사리에 가득하니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또 고사리에는 칼륨이 가득하니 혈관 속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은데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생기는 콜레스테롤과 소금기를 제거해주니 더더욱 좋습니다.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고사리 해장국에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드시면 참 좋은데요. 이 궁합은 특히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고사리에 가득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니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고사리 속 기적의 성분 푸테로신이 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푸테로신은 뇌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뇌의 기능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뇌세포를 새롭게 재생하기도 한답니다. 놀랍게도 치매는 물론이고 관절염과 연골 재생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사리의 푸테로신이 뇌세포를 재생하려면 그 재료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들깨 속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이 바로 뇌신경과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따라서 뇌세포 재생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뇌혈관에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혈액을 빨리빨리 공급하니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올리고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고사리를 들깨와 함께 드시면 푸테로신을 활성화해서 탈모를 막고 풍성한 머리카락과 젊고 건강한 피부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또 고사리와 들깨 특유의 고소한 맛 역시 좋은 궁합을 보이니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미나리 좋아하세요? 저는 미나리를 좋아해서 자주 즐겨 먹는데요. 살짝 데쳐서 초장에 콕 찍어 먹어도 좋고 해산물과 함께 무침이나 나물로 먹기도 하고 매운탕이나 맑은 탕에 넣어 향미를 더하거나 삼겹살과 미나리를 함께 구워 먹으면 최고의 별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봄 내음이 향긋하게 가득하며 보들보들 부드러워 온 가족이 함께 즐겨 먹기 좋은 미나리는 다른 어떤 채소들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많아서 장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고 특히 간 해독에 으뜸이라 천연 해독제라고도 불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미나리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미나리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함께 미나리와 같이 드시면 좋은 효능을 보이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추워서 꽁꽁 언 땅에 영양을 가득 머금고 파릇파릇한 봄의 향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채소 미나리. 식감과 특유의 향긋함이 매력적인 미나리는 사시사철 어디에서나 자라기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채소였는데요. 이런 미나리를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녹즙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미나리가 간 건강에 으뜸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미나리를 녹즙으로 만들어 드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섭취 방법입니다. 일단 미나리는 임금님 약재로도 사용될 정도로 해독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실제로 간을 해독하니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 속 끈적한 콜레스테롤까지 없애주어 혈액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몸속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논에서 물을 대어 기르거나 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도랑의 끝자락 웅덩이 미나리꽝에서 재배되었는데요. 벌레와 질병의 저항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끈질겨서 물을 정화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처럼 미나리는 거의 습지 환경에서 재배되다 보니 거머리와 같은 벌레가 붙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또 밭에서 농약을 많이 치고 키우기 때문에 생미나리는 발암물질인 무기비소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금속 해독을 위해 미나리를 드셨지만 오히려 발암물질을 가득 드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나리 뿌리 제거와 식초에 10분 담그기. 딱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미나리는 우리 몸만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 밭의 물까지 해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무기비소와 중금속이 모두 뿌리에 모여 있으니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식초에 10분간 담가서 세척해 주시면 꼭꼭 숨어있던 벌레와 이물질들이 모두 빠져나오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나리를 팔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고 난 후에 요리해 드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미나리와 고구마 모두 훌륭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이 아닌데요. 미나리가 다이어트에 최고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가득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복부 비만의 주범인 내장 지방과 부종, 붓기 해결에 특효입니다. 실제 국립과학원의 연구 결과 미나리의 섭취가 신장과 복부의 내장 지방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나리에 가득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 작용을 억제해서
수분과 노폐물을 모두 배출시켜주니 붓기 해소와 부종, 팔다리 저림 현상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니 고혈압 예방에도 참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고구마와 미나리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고구마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로 정말 유명한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칼륨은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드는 에너지와 활력에 중요한 필수 무기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과도한 칼륨이 혈압을 오히려 뚝 떨어뜨리는 것이죠. 특히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와 미나리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나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미나리를 오이와 함께 무쳐서 반찬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둘은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위장 건강이 약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로부터 미나리는 청열 해독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혈관 속에 생긴 염증을 찬 기운으로 딱 진정시켜주고 가슴이 답답하고 턱 막힌 듯한 화병과 열독을 풀어주는데 참 훌륭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머리에 열이 가득해서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미나리는 특히 머리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니 챙겨 드시면 이런 분들에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미나리의 이런 서늘한 기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미나리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대표적으로 성질이 찬 오이와 함께 드시면 몸에 더욱더 무리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오이와 함께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이 속에 아스코르비나제라는 성분이 미나리에 가득한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에 오이와 미나리는 따로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미나리를 어떤 음식과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삼겹살, 돼지고기입니다. 노릇노릇한 삼겹살이나 촉촉한 수육에 미나리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정말이지 최고의 별미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 중에 미나리와 삼겹살을 함께 먹는 미삼축제가 있을 정도로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찰떡궁합 식재료입니다. 미나리가 몸속의 독소 해독에 탁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미나리는 다른 어떤 채소보다 단단하고 질긴데요. 이처럼 단단한 미나리가 우리 위장과 혈관 속에서 중금속 노폐물과 매우 잘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나리를 삼겹살에 돌돌 말아 함께 구워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약간 느끼한 돼지고기의 향을 강하고 아삭한 미나리가 딱 잡아주니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미나리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나리는 알칼리성 채소인데 산성인 돼지고기가 혈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니 더욱더 좋은 것이죠. 반면 미나리는 채소이다 보니 단백질 함량이 부족한데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특히 피로 회복에 으뜸인 비타민 B가 풍부하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앞서 미나리의 간 해독 효능의 비밀이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나리 속 퀘르세틴 성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성분 덕에 미나리가 항염과 항암에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는 것인데요. 퀘르세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양파입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해야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관 속 염증과 암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이 항산화 과정의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항암은 물론이고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포와
유전자의 발현을 막아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주인공인 미나리와 양파 모두 이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챙겨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음식 모두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기억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임금님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미나리를 챙겨 드셨던 이유가 바로 이 각성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며 인지 능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특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미나리전이나 무침을 하실 때 꼭 양파를 넣어 함께 드셔서 항암과 항염 그리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까지 모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미나리는 정말이지 놀라운 효능이 가득한 최고의 궁합으로 간염과 간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몸속에 염증이 많아서 항염, 항암 음식을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속에서 독소 해독과 피로 해소의 역할을 하는 간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리 주무셔도 졸음이 쏟아지던 분들 계신가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나리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미나리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간의 해독 능력을 올려주는 것이죠. 혹시 간의 해독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간을 더 젊고 건강하게 재생시켜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미역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기적의 항암물질 후코이단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이 간의 손상을 일으키는 나쁜 악성 세포 자체를 억제하고 간세포를 새로 생성해 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간에 좋은 미나리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간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이고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항암 효능까지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하니 꼭 함께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 줄기보다 미역기 부분에 7배나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미역과 미나리를 함께 조물조물해서 상큼한 초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나물 비빔밥으로 드시거나 미나리 미역국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포도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항상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